눈은 세상을 담는 창입니다. 하지만 그 창은 조용히 닫힐 수도 있습니다. 눈의 질환은 대부분 고통보다 조용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유난히 침침한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의 변화는 사소하게 다가옵니다. 밝기 변화에 적응이 늦거나 밤에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초점이 잘 안 맞는 순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루 종일 컴퓨터 봐서 그렇지. 그렇게 넘기면 이미 늦습니다. 시력은 단번에 잃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흐려집니다. 그래서 녹내장과 황반변성이 무섭습니다. 이 두 질환은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병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가 손상돼 중앙이 흐릿해지는 병이죠. 하지만 둘 다 초기에 통증이 없습니다. 눈의 외형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을 느낄 때 이미 늦습니다. 시력 저하는 작은 불편으로 시작됩니다. 신문 글자가 희미하거나 어두운 곳 적응이 느려지거나 계단 내려갈 때 거리감이 달라질 때 이럴 땐 단순한 노안이라 넘기기 쉽지만 눈 속에선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검진입니다. 안압 검사, 시야 검사, O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통해야만 시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지만 양쪽 눈으로 보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보완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야의 도둑이라 불립니다.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가 문제입니다. 글자가 휘거나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50대 이후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질환 모두 통증이 없고 자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력 이상을 의심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시야가 뿌옇게 느껴질 때, 밝기 적응이 늦을 때, 한쪽 눈이 이상하게 보일 때, 글씨가 겹쳐 보일 때, 직선이 휘어져 보일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안과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눈의 혈류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건강은 혈관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위험이 35배 높습니다. 자외선 역시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TV 사용이 많다면 20-20-20 규칙을 실천하세요.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앞을 보는 습관입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이 필요합니다. 눈의 노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피부보다 먼저 늙고 증상은 늦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굴의 주름은 보지만 눈의 주름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의 노화는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책을 읽을 때, 얼굴을 볼 때, 풍경을 바라볼 때 모든 순간의 중심엔 눈이 있습니다. 눈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삶을 기록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글씨가 번져 보이나요? 눈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검진의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눈은 우리가 돌보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눈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이 흔들리기 전에 한 번 더 돌봐주세요. 지금의 작은 관심이 미래의 시력을 지킵니다. 눈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삶의 기본입니다. 녹내장은 시야의 도둑입니다. 통증도 자각도 없이 시력을 훔쳐갑니다. 전 세계 실명 원인 2위,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잘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야는 이미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눈과 뇌를 잇는 신경이 망가져 보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눈 안의 압력, 즉 안압이 올라가거나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시신경이 손상됩니다. 눈 속에는 방수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안압이 정상이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많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죠. 그래서 안압이 정상이란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에는 3가지 핵심 검사가 있습니다. 안압 측정, 시야 검사, 시신경 단층 촬영. 이 3가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시야의 바깥부터 조금씩 손상되기 때문에 양쪽 눈으로 보면 티가 안 납니다. 한쪽 눈이 손상돼도 다른 쪽이 보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한쪽이 어둡다고 느낄 땐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시신경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단계는 점안약입니다. 하루 한두 번 넣어 안압을 조절합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눈 속 배출 통로를 넓혀 방수를 쉽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것도 효과가 부족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이 있습니다. 최근엔 절개가 적은 미세침습 수술 MIGS도 활발합니다. 회복이 빠르고 일상 복귀가 쉽습니다. 녹내장은 완치가 아닙니다. 관리의 병입니다. 손상된 시야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야는 지킬 수 있습니다. 약을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 그게 치료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안압을 높이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시거나 엎드려 자거나 머리를 숙이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숨을 참는 운동도 피하세요. 호흡을 유지한 채 가볍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흡연은 시신경 혈류를 줄이고 카페인 과다 섭취도 영향을 줍니다. 술 역시 일시적으로 안압을 변동시킵니다. 규칙적인 걷기나 스트레칭은 좋습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눈 피로를 줄입니다. 스트레스는 안압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이 눈 건강의 기본입니다. 예방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녹내장은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시가 심하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위험군에 속합니다. 가장 간단한 자가 확인법이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신문을 볼 때 글자가 빠져 보이거나 왜곡돼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녹내장은 시간이 적입니다. 늦기 전에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후회하는 환자들의 말 속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에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운전 중 시야의 옆이 어둡게 느껴지거나 한쪽 눈이 답답하다면 지금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녹내장은 눈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시야가 좁아질 때쯤엔 이미 시신경이 손상된 뒤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강력한 치료는 정기검진입니다. 눈을 믿지 말고 검사를 믿으세요. 눈은 뇌의 일부입니다. 즉 생각과 감정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닫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깁니다. 눈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검진이 미래의 시력을 지킵니다. 눈은 우리가 돌보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금 바로 그 시작을 하세요.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빛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빛이 흐려지는 순간 삶의 색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은 황반변성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중심 시야를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황반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가장 선명하게 보는 곳, 즉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 책, 글자, 모든 중심이 일그러지거나 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시야의 가운데를 훔치는 병이라 불립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흐릿하게 보입니다. 빛이 강할 때 눈이 부시거나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행되면 글씨가 굽어 보이거나 중앙에 검은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문을 읽을 때 가운데 글자가 보이지 않거나 얼굴의 코나 눈이 일그러져 보인다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황반은 아주 미세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빛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눈은 사물을 인식하지만 정확히 그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그래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라 부릅니다. 50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실명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건성형과 습성형입니다. 건성형은 황반 아래 노폐물이 쌓이며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리고 대부분 2단계에서 머뭅니다. 하지만 약 1015%는 습성형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습성형이 실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습성형은 망막 밑에 혈관이 새로 자라며 그 혈관이 새고 부풀고 터집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 시야가 급격히 손상됩니다. 즉, 새로 생긴 혈관이 눈 속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비정상 혈관은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부종과 출혈을 일으킵니다. 결국 중심 시야가 흐려지고 검은 점이 생기며 사물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은 조기에 막아야 하는 병입니다. 조기 발견의 핵심은 자가 진단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가 암슬러 격자입니다. 격자 무늬 종이 중앙의 점을 보고 선이 휘거나 사라져 보이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쪽 눈씩 번갈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건성형은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영양소가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황반 중심부를 보호하는 색소입니다. AREDS이라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특정 영양 조합이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C, D, 아연, 구리, 루테인, 제아잔틴 이 성분들이 포함된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습성형으로 진행됐다면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즉 anti-VEGF 주사를 눈 속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약물은 새로 생기는 혈관을 억제하고 부종과 출혈을 줄여줍니다.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상 주사하며 이후 상태에 따라 간격을 조절합니다. 초기에 시작하면 시력 회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면 손상된 세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는 유리체 절제술 같은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출혈이나 섬유화가 심한 경우입니다. 즉, 치료의 성패는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엔 단순한 피로로 착각합니다. 요즘 눈이 부시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황반은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잃은 중심 시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는 OCT, 형광 안저 촬영, 시야 검사로 진행됩니다. OCT는 망막 단층을 촬영해 세포층의 두께를 확인합니다. 부종, 출혈, 노폐물 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형광 안저 촬영은 혈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의사는 치료 시기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럼 황반 변성은 막을 수 있을까요? 완벽한 예방법은 없지만 위험 요인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병 위험이 46배 높습니다. 흡연은 망막 혈류를 악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자외선 노출도 위험합니다. 외출 시 선글라스나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을 자주 섭취하세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황반 변성 위험이 더 높습니다. 눈의 혈류와 전신 혈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기 검진입니다. 5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시야가 막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눈의 질환은 느리게 그리고 확실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면 미래의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중심이 흐릿하게 느껴지나요? 글자가 일그러져 보이나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을 찾으세요. 당신의 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황반 변성은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시야의 중심을 잃는 병입니다. 눈은 세상을 담는 창입니다. 그 창의 중앙이 사라지면 삶의 풍경도 함께 무너집니다. 빛을 보는 능력은 단순히 시력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일은 삶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조금 흐릿하다 느껴질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나 지금 도와줘야 해. 그 목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미래의 시력을 지켜줍니다. 눈은 매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 6만 번 이상 깜빡이며 빛과 그림자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고를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눈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쯤엔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사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당신의 일상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눈은 통증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4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 가족 중 안질환 환자가 있다며 6개월마다 검진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올바른 시각 환경입니다. 조명은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안 됩니다.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책상 위 스탠드는 눈높이보다 약간 위,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는 눈과 화면의 거리를 최소 50cm 유지하세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 위치가 이상적입니다. 눈을 오래 쓰면 눈물층이 마르며 피로가 쌓입니다. 따라서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 약 6m 거리의 물체를 보는 20-20-20 규칙을 실천하세요. 세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고 안압을 일시적으로 올립니다. 특히 불면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시신경 혈류가 줄어들어 녹내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68시간의 숙면은 눈의 회복 시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흡연 중단입니다. 흡연은 황반 변성의 주된 원인입니다. 혈류를 막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시신경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망막과 수정체를 모두 손상시킵니다. 실외에서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특히 눈 밑까지 감싸는 형태가 좋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눈부심도 자외선의 영향이 큽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눈을 보호하세요. 여섯 번째 습관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대표 영양소는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아연, 비타민C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중심부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망막의 염증을 줄입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유, 호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렌지, 블루베리,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세요. 아연은 망막 세포 재생에 중요합니다. 굴, 콩, 호박씨에 많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눈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식사는 다채로운 색을 기준으로 하세요. 초록색 채소, 주황색 과일, 보라색 베리류를 골고루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7번째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눈의 촉촉함은 체내 수분에서 옵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마시면 안압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하루 68잔을 나눠 마시세요. 8번째 습관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안압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걷기와 자전거,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단, 무거운 중량 운동은 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숨을 참지 말고 호흡을 유지하세요. 9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명상, 호흡, 음악,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눈의 피로가 심할 때 뜨거운 수건으로 눈 주위를 덮어 혈류를 순환시키세요. 10분만으로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10번째 습관은 눈의 휴식입니다. 화면을 오래 보면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눈물이 증발하면서 건조감, 따가움, 시야 흐림이 생깁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세요. 하루 2~3번은 창밖 먼 풍경을 바라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망막세포를 자극해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11번째 습관은 올바른 체위입니다. 엎드려 자거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피하세요. 안압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화면이 눈보다 낮게 오도록 하세요. 12번째 습관은 눈 주위 청결입니다. 화장 후 눈을 제대로 세정하지 않으면 속눈썹 뿌리에 염증이 생깁니다. 안검염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세안 시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13번째 습관은 환경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눈을 빠르게 마르게 합니다. 에어컨, 히터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고 가습기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눈은 온도 변화에도 예민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차는 혈류를 급격히 변동시킵니다. 14번째 습관은 정기적인 눈 스트레칭입니다. 눈을 좌우, 상하로 천천히 굴리고 가볍게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15번째 습관은 정신적 여유입니다. 눈은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됩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초점이 흐려지고 두통, 시야, 피로로 이어집니다. 하루 한 번은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 몇 초의 여유가 눈을 지킵니다. 눈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몸은 쉬어도 눈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쉬게 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시력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깜빡임을 늘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하세요. 눈을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자주 쉬는 것입니다. 눈은 회복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관리엔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루 10분의 관리가 미래 10년의 시력을 바꿉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오래도록 선명히 보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눈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빛을 볼 수 있어요. 그 빛을 잃지 않게 지금 지켜주세요. 눈은 침묵의 기관입니다. 조용히 망가지지만 그 손실은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지킬 수 있는 병, 그게 바로 안질환입니다. 오늘은 그 희망의 해답,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눈의 병은 느리게 시작되지만 발견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력을 지키려면 예방보다 조기 진단이 우선입니다. 먼저 정기 검진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안과 질환의 출발점은 검사입니다. 안압검사, 시야검사, 시신경 단층 촬영 OCT, 안저 촬영. 이 4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검사는 10분 내외로 끝납니다. 고통도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눈의 미래를 바꿉니다.
검진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40세 전에는 2년에 한 번, 40세 이후에 매년 1회 이상이 권장됩니다. 가족 중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환자가 있다면 6개월 간격이 이상적입니다. 눈의 변화를 직접 느끼기 전에 기계가 먼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결과를 3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치료의 핵심은 진행을 늦추는 것입니다. 먼저 녹내장 치료부터 살펴보죠.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기본은 점안약 치료입니다. 하루 한두 번 꾸준히 넣어 눈 속 압력을 낮춥니다. 안압이 낮아지면 시신경 손상이 늦춰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으면 다시 악화됩니다. 약으로 조절이 안 될 때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눈의 배출 통로를 열어 방수가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시간은 10분 이내 마취는 점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조절이 어렵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섬유주, 절제술 혹은 미세관 삽입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MIGS, 즉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녹내장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병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시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반 변성 치료입니다. 건성형은 영양 관리와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아연, 비타민C가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습성형은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눈 속에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즉 anti-VEGF 주사를 주입합니다. 이 약물은 새로 자라는 비정상 혈관을 억제하고 부종과 출혈을 줄입니다. 치료 초기에는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후 상태에 따라 간격을 조절합니다. 최근엔 지속형 약물도 개발되어 36개월마다 한 번 주사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 중 일부는 유전자 기반 치료로 손상된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임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접근은 광역학 치료입니다. 빛과 약물을 함께 활용해 비정상 혈관을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이처럼 치료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원칙은 하나입니다. 조기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 눈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상 전이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며. 그 한마디 속엔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눈의 통증보다 무서운 건 무감각입니다.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보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늦은 신호입니다. 이제는 눈을 믿지 말고 검사를 믿어야 합니다. 병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과신할 뿐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치료 보조법입니다. 눈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눈의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걷기 30분,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안압을 올립니다. 명상과 호흡, 짧은 낮잠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려면 화면을 볼 때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세요. 너무 어두운 조명은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 눈 표면을 보호하세요. 건조한 눈은 세균에 취약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눈의 주변 혈류를 개선하려면 하루 2번 따뜻한 수건 찜질을 하세요. 10분만으로도 시신경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약을 거르지 않고 검진을 미루지 않고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 그게 치료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은 나중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력은 지금만 지킬 수 있습니다. 의학은 발전했지만 눈의 신경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시야를 결정합니다. 조기 진단, 꾸준한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
이 세 가지가 시력을 지키는 삼박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눈의 피로는 마음의 피로와 닮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은 시야를 좁히고 편안한 마음은 시야를 넓힙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눈은 얼마나 쉴 시간을 가졌나요? 눈은 단 한 번뿐인 감각입니다. 그리고 시력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조기 검진은 단순한 예방이 아닙니다. 삶을 선명하게 보는 기회의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안과를 찾는다면 그건 시력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 바로 지금의 검사 한 번입니다. 눈이 밝을수록 세상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 밝은 세상을 오래 보려면 눈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눈은 단지 시각의 기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기록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렌즈가 흐려지기 전에 한 번 더 손질하고 닦고 돌봐주세요. 그것이 평생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주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